여러분은 무슨 김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도표 성경김을 좋아했거든요. 이게 바삭바삭하고 무엇보다 엄청 짭짤하거든요. 저는 과자보다 김을 더 좋아해서 학교 갔다 오면 앉은 자리에서 한 봉지 순삭할 정도였는데요. 2023년 김 수출액은 7억 9,100만 달러, 약 1조 5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22% 증가한 가파른 성장이었는데요. 201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긴 이래 7배나 성장한 겁니다. 검은 반도체라 불리며 가파르게 성장한 김 시장.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국뽕이 차오르는데요. 현재 조미김 시장은 대기업인 CJ의 비비고와 동원 F&B의 양반김, 그리고 중견기업인 성경김, 광천김 등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최애 성경김을 필두로 김시장 읽어드립니다. 잠깐! 드디어 기업 읽어드립니다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와! 제가 그동안 소개한 기업들 중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12개의 기업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바로 있지라의 기업 보석함입니다. 유튜브에 없던 이야기도 담았는데요. 새해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게 목표인데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서점에서 만나요. 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 역전시장에서 이경수 사장이 김을 판매하면서 시작합니다. 유통만 하던 성경식품은 10여 년 뒤 제조업 허가를 내고 김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1999년에는 대전 오정동에 본사를 만들고 대전에 공장을 늘려왔습니다. 일단 맛있는 김들이 그렇듯 성경식품도 원초에 집중합니다. 원초쟁이가 좋은 원초를 찾아 직거래했고요. 또 김의 맛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기름인데요. 기름쟁이가 성경김 공장 내에서 직접 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쟁이가 뉴질랜드산 맛있는 소금을 팍팍 뿌립니다. 그리고 유통으로 시작한 만큼 전국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전국 하나로마트와 계약하면서 2000년대 초반 300억대의 매출을 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성경식품이 초반부터 집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표 전략입니다. 우선 성경식품의 의미는 성경책이 아니라 이룰성의 서울경, 김의 수도가 되겠다는 야심을 담았고요. 제품명은 지도표 성경김으로 짓고 한반도를 지도에 그려 넣어 시그니처를 만든 건데요. 관련해서 10개 이상의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성경식품이 잘 되자 다른 김 업체들이 한반도 지도를 따라하기도 했는데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강경하게 상표를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지켜온 한반도 지도 상표는 때론 독이 되기도 득이 되기도 했는데요. 2007년 성경식품의 첫 수출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첫 해는 1,500만 원의 작은 매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식품은 기념식을 하면서 자축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후 일본에서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지워달라고 했고 성경식품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본에 팔지는 않겠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런 성경김을 응원했고 성경식품은 2019년 지도 그림을 리뉴얼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하트로 변경합니다. 2024년 독도의 날에는 아예 독도 에디션 제품을 만들기도 했죠. 이 바람에 일본 수출길은 막혔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김의 느낌마저 준 겁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성경식품은 2010년대에 들어 창업주 2세인 이수호 대표가 이어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2017년 스탠다드 차타드 사모펀드에 1,510억 원의 금액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사모펀드가 스탠다드 차타드로부터 분사해 어펄마 캐피탈로 이름이 바뀌었죠. 어펄마는 김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성경김을 인수한 건데요. 인수 후에는 수출에 집중합니다. 인수 전 1%도 안 되던 수출을 4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으로 수출을 늘렸죠. 가장 큰 수출은 역시 미국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현지 브랜드 김미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식품의 국내 유통은 90%가 슈퍼마켓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대형마트,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내수시장 점유율도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성경식품은 2017년 매출 650억 원, 영업이익 130억 원에서 2023년 매출 1,146억 원, 영업이익 107억 원으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또 안주공방, 간식공방으로 제품을 다각화하고 마라맛의 몬스터김, 헬로카보김, 김준 호랑이김과 같이 콜라보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구워 만든 곡물 그대로 21로 유명한 개미식품을 인수해 건강 간식 분야로 확장하기도 했죠. 어펄만은 성경식품을 매년 7% 이상 성장시켰고 현재 다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2023년 라자드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가격을 3천억 원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6년 만에 몸값을 2배로 불린 겁니다. 김 시장의 1, 2위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CJ 비비고와 동원 양반김인데요. 아무래도 대형마트 등의 유통력을 앞세워 각각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986년 출시한 동원 양반김은 수출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 2023년 450억 원의 해외 매출을 올리며 수출에 선전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김을 비롯한 국내 중견김들도 결코 대기업에 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천김인데요. 아마 광천김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보셨을 거예요.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지명을 딴 브랜드입니다. 광천읍에 사는 편도범 씨가 1989년 김, 어리굴젓, 미역 등의 지정 상품에 대해 광천이라는 상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있는 사업자면 누구나 광천이라는 지명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0년대 초반 광천김을 전국으로 유통하던 성경식품이 광천이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해서 특허 심판을 받게 한 건데요. 아니, 자기들은 상표를 중요시하면서 남의 상표는 내가 쓸래! 라고 한 거나 다름없죠. 이때 법원은 시 군단위 이하의 지명이면 고유의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면서 광천의 손을 들어줬고 2005년부터는 광천김이라는 상품명은 홍성에서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이 취소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광천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서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고 또 대부분의 김이 홍천이 아닌 서천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천김 영어조합법인이 상표에 대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대목이죠. 이 광천김이라는 이름을 쓰는 업체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은 주식회사 광천김입니다. 1980년 28살에 김재유 대표가 백제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2008년 주식회사 광천김으로 이름을 바꾼 건데요. 2023년 연매출은 1,877억 원을 기록했으며 직원이 1,000명 넘는 중견기업으로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억 불 수출의 탑을 달성한 주식회사 신한 천사김도 있습니다. 이 김은 좀 낯설죠. 1986년 서울의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에서 구멍가게로 시작한 권동혁 대표가 2004년부터 조미김 제조를 시작한 건데요. 이른바 살이라고 부르는 겨울에 나오는 질 좋은 김을 쓰고 참기름도 아낌없이 쓰다 보니 소문이 난 겁니다. 처음에는 일본 코스트코에 진출해서 매출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이 미국 본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조사를 했고 너무 맛있어서 미국 코스트코의 PB 제품으로도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 김은 날개도친도 팔렸고 반년 만에 코스트코 전 세계 점포에 납품하게 됩니다. 2023년 신한 천사김 매출은 948억 원을 기록했죠. 전 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일본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의 수출량이 70%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나 일본은 내수가 더 많아서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김 수출의 50%는 원물입니다. 해외에서는 김이 아니라 씨위드 혹은 일본어인 노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김의 인지도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죠. 이 원물을 수출하면 물류비도 많이 나오고 또 김을 생산하는 업체의 마진은 적어집니다. 가공하고 브랜드를 붙여야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건데요. 일례로 태국의 타오케노이라는 회사는 한국에서 김 원물을 전량 수입해서 스낵 형태로 튀겨서 수출합니다. 물류비는 줄고 판매 단가는 높아지죠. 태국에서는 1도 나지 않는 김 제품으로 태국 증시에 상장하고 시총 4천억 원이 넘는 회사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미김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의 김 수입 시장인 미국은 주로 조미김을 소비하는데요. 한국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수출국도 다변화돼서 2010년 64개 나라에서 2023년에는 120개 나라로 늘었죠. 한국의 김 역시 보급화를 하고 브랜드를 알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김이 수출 1조를 넘은 것 제법 자랑스럽죠?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 이거는 K 콘텐츠에서 의무적으로 김을 먹여야 된다. 달고나가 아니라 김밥 말기를 시켜야 된다 싶었는데요.
아무쪼록 김 수출이 증가해서 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죠.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전북 양식장을 김 양식장으로 변경하는 게 유연해진다고 하는데요. 김이 팡팡 만들어지고 소비돼서 세계인들과 같이 한국 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김 시장 읽어드렸습니다. 잠깐! 지금 서점에서 만나요.